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자화상 시리즈를 잠시 한번 쉬고요. 대신에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드가와 르누아르의 그 인간을 향한 상반된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상주의의 경향을 마네의 도시와 인물, 또 모네의 풍경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나눴을 때 에드가 드가와 피에로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이 두 경향을 절충한 화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가의 관심이 마네처럼 도시와 인물에 있었다면 그는 인물의 역동성, 즉 움직이는 인물의 동작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초기에는 경마장이라는 소재에 집착했고 중기 이후로는 발레리나의 동작들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묘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드가의 작품 중 발레 수업이나 별 무대 위의 무이, 또 두 명의 발레리나 등 발레리나를 그린 드가의 작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캠퍼스의 한가운데가 비어 있거나 인물이 캠퍼스 한쪽에 불균형하게 몰려 있거나 또는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그렸거나 발레리나의 팔다리가 캠퍼스 경계선에 잘려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치 우연히 찍힌 산만한 스냅 사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가의 발레리나 그림들은 고도의 계산을 통해 그려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우연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치밀한 계산을 한 셈인데요. 실제로 드가는 발레리나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가의 그림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나 관용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특히 여자를 보는 그의 시선은 너무나 차가워서 만년에 목욕하는 여자를 그린 파스텔 하나, 여자들의 초상화에서는 모델들의 치부를 캠퍼스에 꺼내놓은 듯 냉소적인 시선마저 느껴집니다. 드가의 절친한 동료였던 마리 카세마저도 자신을 그린 드가의 초상화를 보고 가족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작품이라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또 별 무대 위의 무이라는 작품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발레리나는 우아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쪽에서 어두운 그림자의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는 남성과 다리만 보이는 발레리나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림 속 검은 옷의 남성은 신분이 낮은 발레리나나 발레리나 지망생들을 유혹하려는 스폰서로 보이고요. 다리만 보이는 발레리나는 극소수만이 인기 발레리나로 성공을 하고 대부분의 발레리나들은 얼굴조차 알리지 못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드가의 그림들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성문화를 그림을 통해서 고발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가가 공격적인 성격이었고 대인관계에 서툴러서 인상주의 화가들 사이에서도 드가를 꺼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높이 평가한 이는 마네뿐이었습니다. 드가가 마네와 가까운 시각으로 도시와 도시인을 연구했다면 모네에 100% 알려져 있는 르누아르는 모네의 편에 서서 모네와 마네를 절충한 인물입니다.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르누아르는 모네나 바지유, 시슬레와 함께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모네보다 한 살 아래였던 르누아르는 서로에게 절친한 동료이자 경쟁자였습니다. 라그르 누이에르처럼 두 사람이 같은 풍경을 비슷한 시각으로 그린 작품에서는 물결의 표현에 중점을 둔 모네에 비해 르누아르는 풍경보다 사람들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네의 시선이 늘 햇빛과 물결, 또 대기에 머물러 있었던 데에 비해 르누아르는 보다 안전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누드화나 또 소녀와 여인들의 초상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것은 살롱전의 입선에서 가난을 타개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소재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보다는 르누아르의 관심사 자체가 인간, 좀 더 정확히 말해 여성에게 기울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확실히 르누아르는 마네나 모네처럼
과감하고 진취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880년대에 들어와 한동안 앵글의 고전적 화풍을 열심히 연구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루벤스를 연상시키는 풍만한 여성 무드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1895년에 그린 목욕하는 여자들은 루벤스에 대한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 화단의 화풍은 어느 정도 절충하여 고전과 아방가르드의 중간쯤에 선 르누아르의 그림은 화랑에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르누아르의 화면은 색채와 형태가 모두 풍만하고 부드러우며 대상에 대한 온화한 시선과 활기가 느껴집니다. 마네와 드가의 날카로움은 확실히 덜하지만 보는 이를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작품들과 화가의 따스한 마음이 절로 드러나는 작품은 르누아르의 강점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나비파 화가이자 비평가였던 모리스 드니는 이 같은 르누아르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인과 꽃으로 만든 멋진 부케를 창조해냈다라고요. 르누아르는 말년에 류마티스가 진행이 되면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손에 붕대를 감고 붓과 손을 연결해서 그림을 계속 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산책을 나가지 않고 산책할 기력까지 모두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 죽기 몇 시간 전에도 하인에게 캔버스와 붓을 가져오라고 한 후 자신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라는 말을 남긴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남긴 르누아르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림과 함께했던 진정한 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모차라는 시를 읽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차. 누추한 유모차 속에서 긴 한숨을 풀어놓는다. 김씨의 막내 문제집도 박신의 조간신문도 한숨에 섞여 노인을 위로하고 붉은 노을이 또 하루를 걷는다. 어제는 그 속에서 하얀 기저귀에 누런 똥 싸며 두 개의 이빨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다 노래했는데 저승의 문턱에서 만난 오늘은 누울 날을 기다리는 관이 되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함께 보낸다. 나는 오른쪽 길로 걸어왔고 너는 왼쪽 길로 돌아왔네. 그래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호구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밤 먼 길 떠난 슈퍼마켓 할머니 흰둥이만 유모차에 홀로 앉아 하늘을 보고 하소연하네. 어린 몸뚱이는 파릇파릇, 늙은 몸뚱이는 쭈글쭈글. 갓난아이는 세상에 나가는 힘을 얻고 늙은 아이는 세상을 등지는 안식을 얻고 길 건너 주인 잃은 유모차 지붕으로 붉은 노을이 또 하루를 건넌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